오늘 이야기는 제가 어느 봄날 오후 작은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만난 한 어르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80살이셨습니다. 창가에 놓인 낡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계셨는데 처음엔 그냥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어르신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지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을 때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남은 게 없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닦으시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도록 두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서 가슴 한편이 뜨끔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은 잘 모르시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직장을 다닐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에 살지. 작고 큰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하지 못한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살지 못한 날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80살 어르신이 조용히 털어놓으신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려주신 것도 있고 긴 대화 속에서 제가 느낀 것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말씀을 아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들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비단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중으로 미뤄둔 일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후회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꺼내신 이야기는 젊은 시절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사실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친구들도 잘 그린다고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어. 어르신은 22살에 직장을 잡으셨습니다. 그 시절엔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림은 취미고 생계는 따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어르신만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뭐. 이 말. 한 번쯤은 여러분도 하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어르신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그림을 품고 사셨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지쳐서, 주말엔 집안일이 밀려서, 애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아파서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항상 핑계가 있었다고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스스로를 책망하듯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핑계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처음엔 진짜 이유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다 핑계였더라고. 어르신이 정년퇴임을 하신 건 65살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시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그림 도구를 사러 나가셨다고 합니다. 물감도 사고 붓도 사고 스케치북도 샀지요.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셨는데 막상 앉아서 붓을 들었을 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나이가 드니까 손이 떨려. 눈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르신은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붓을 오래 잡는 게 힘들어졌고 세밀한 작업은 아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림은 또다시 멀어졌습니다. 이번엔 나중에라는 말도 없이. 그때 알았어. 나중이라는 건 없다는 걸. 나중이 오면 그땐 또 다른 이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미 늦어버리거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중에 하고 싶다고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글을 써보고 싶다거나, 악기를 배우고 싶다거나, 여행을 가보고 싶다거나, 오래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으신가요? 그 나중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바쁜 사람은 나중에도 바쁩니다. 지금 피곤한 사람은 나중에도 피곤하고요. 왜냐하면 삶이란 게 언제나 무언가를 요구하거든요. 언제나 더 급한 일,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 한 발짝만 내디디시면 됩니다. 화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딱 한 장만 그려보는 것. 작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딱 한 줄만 써보는 것.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지금 해. 몸이 건강할 때, 손이 말을 들을 때, 눈이 잘 보일 때. 그때 해야 해. 나처럼 나중으로 미루면 나중이 왔을 땐 이미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후회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어르신은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니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좋아할까?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딸이 계시냐고 여쭤보니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썩 밝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슬하에 딸 둘을 두셨는데 큰딸과는 사이가 많이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사는데도 자주 오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됐냐고 여쭤보니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표현을 못했어.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어르신은 전형적인 우리 세대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먹을 것, 입을 것, 교육시키는 것. 그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말로 사랑한다, 고맙다, 잘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색하고 쑥스러우셨고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딸이 학교에서 상을 탔는데 나는 그냥 그래 하고 말았어. 안아주지도 못하고 딸이 어떤 눈으로 날 봤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르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잘 살아라는 말 한마디밖에 못했어. 손도 잡아주지 못하고. 나중에 들었는데 딸이 그날 많이 울었대. 아버지가 너무 냉정하다고. 여러분, 지금 곁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을 표현하신 게 언제이셨나요?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표현을 못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오히려 가족에게는 당연하다는 듯이 무뚝뚝하게 대하죠.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보다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말이 함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죽기 전에 딸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싶고. 근데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색해서.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80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 그리고 지금도 표현하지 못해서 가슴 속에만 묻어두고 있는 마음. 어르신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그 딸이 그리우셨을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상처를 줬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 항상 고마웠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그 말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이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이어도 됩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용기 있는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때로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를 뚫어줍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외롭게 만듭니다. 어르신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한참 만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을 때 표현해. 죽고 나면 소용없잖아. 산소 앞에서 울어봤자 그 사람은 못 듣잖아. 이 말씀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후회는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꺼내실 때 어르신은 처음으로 조금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쁜 웃음이 아니라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지 몰라. 부모님 위해, 자식 위해, 회사 위해, 남편 위해. 정작 나를 위해선 뭘 했나 생각해보면 어르신은 여성이셨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여성들이 그러셨듯 어르신도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의 삶을 우선으로 사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자식이 먼저였고, 입고 싶은 것도 남편이 먼저였고, 쉬고 싶을 때도 집안일이 먼저였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5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나는 뭘 좋아하지? 이 질문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50평생을 살았는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것. 그게 비난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어르신은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요. 경주에 가셨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걷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한옥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셨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3일이었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처음 경험한 자신만을 위한 시간.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 없이 살았던 걸까요?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처럼 다 주고 나서 빈손으로 있지 말고 자신을 위한 시간도 좀 챙겨.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자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돌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씌울 때 어린이보다 어른이 먼저 써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안정되고 충만해야 주변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삶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하루 중 1시간만이라도 순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쓰시는 겁니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후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조금 힘드셨는지 등받이에 몸을 기대셨어요. 저는 괜찮으시냐고 여쭤봤고 어르신은 이제 이게 일상이야 라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는지 저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픈 게 뭔지 몰랐어. 아파도 자고 나면 나았고 무리해도 다음 날이면 괜찮았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얼마나 혹독하게 썼는지 몰라. 어르신은 젊은 시절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늦은 밤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그 시절엔 그게 옳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도 대충 진통제 먹고 버티고 쉬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도 약한 소리 한다며 무시하셨다고요. 쉰다는 게 게으른 거라고 생각했어. 누워있으면 죄 짓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공감하실까요? 우리 세대는 부지런함이 미덕이었고 쉬는 것은 나약함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억지로 일어나고 그게 성실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의 대가가 노년에 찾아옵니다. 어르신은 60이 넘으면서부터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고 혈압이 높아졌고 당뇨 진단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약으로 관리가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걷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젊을 때 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했는데 지금은 이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드네.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가요? 지금 두 다리로 서서 걷고 계단도 오르고 좋아하는 사람과 밥도 먹을 수 있으신가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시나요? 건강은 잃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잃고 나서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할 거라고,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몸은 쌓입니다. 쌓인 피로, 쌓인 스트레스, 쌓인 무리가 언젠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 몸 좀 아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운동도 좀 했으면, 잠도 좀 더 잤으면, 밥도 제대로 먹었으면, 그땐 그게 왜 그렇게 귀찮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는지, 건강을 지키는 일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다고요. 이 말이 또 어떤 분들의 가슴을 건드리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밥은 제대로 드셨나요? 어제 잠은 충분히 주무셨나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혹시 아픈 데 있으신데 바빠서, 귀찮아서 병원을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몸은 솔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세월이 지나면 그대로 돌려줍니다. 지금 몸에 투자하는 시간은 나중에 병원에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잘 자고 잘 먹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노년의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 그때는 귀찮겠지만 나중에 진짜로 고마워할 날이 와.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 어르신과의 대화는 그렇게 천천히 끝을 향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일어서려는 저에게 어르신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후회가 많아. 근데 이 후회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저는 그 말씀이 어르신에게서 나온 가장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후회가 다른 사람의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신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요? 통장 잔액도 아니고 명함에 적힌 직함도 아니고 넓은 집도 아닙니다. 남는 건 결국 기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했던 기억, 하고 싶었던 것을 해봤던 기억, 그 순간에 온전히 있었던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들 사이에 빈 곳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후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 못했던 것들, 말하지 못했던 것들, 살지 못했던 날들. 그 빈 곳들이 모여서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 그래봤자 아직 시간 많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도, 그리고 어르신 전에 수많은 분들도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그런데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앞으로의 날들보다 지금 이 날이 가장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고 싶은 일, 오늘 딱 한 발짝만 내딛어 보세요. 전하지 못한 말, 오늘 딱 한마디만 꺼내보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 오늘 딱 1시간만 만들어 보세요. 몸 관리, 오늘 딱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한번 쉬어 보세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인생이 됩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어르신이 창가에서 노을을 바라보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노을은 참 아름답다고 하셨던 그 모습. 그 아름다움을 어르신은 평생 바빠서 보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매일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슴이 뜨끔한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연락하고 싶은 누군가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둔 무언가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가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미루고 살았고 표현이 부족했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조금씩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더 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저녁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게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따뜻하고 충만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